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돈과 운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남택수 지음 서삼독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자신의 운 좋은 구간, 좋은 시간을 찾아내 최대한의 기운을 누릴 수 있도록 돈과 운의 법칙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미국의 금융 재벌인 JP 모건이 백만장자는 점을 보지 않는다. 다만 억만장자는 점을 본다 라고 말한 것처럼 성공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부자일수록 더 자주, 더 상세한 내용으로 더 구체적인 실물을 들고 와 상담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처럼 새해에 한 번 신년 운수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건물을 살 때마다 땅을 볼 때마다 신사업을 벌일 때마다 중요한 임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찾아와 컨설팅을 받고 같이 고민한다고 합니다. 최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23년간 쌓이고 쌓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돈과 운이 어떻게 맞물려 움직이는지, 무에서 유를 이루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회사원에서 사업가로, 사업가에서 자본가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지, 운을 개척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정제하고 압축하여 이 책 안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좋은 운은 그냥 되지 않고 행동하고 도전해야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지도 바라는 바를 이뤄내지도 못한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전 우주가 나를 방해하는 순간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운이 좋지 않을 때란 혹자의 말로 표현하면 전 우주가 나를 방해할 때입니다. 그래서 뭘 해도 안 풀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종의 체념 같은 것인데요. 달이 바뀌는 절기까지 혹은 3개월 이상 참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려 하지 말고 되는 걸 더 잘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이상하게 너무 일이 안 풀린다면 숨을 고르고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스위치를 바꿔보는 것입니다. 동적 모드에서 정적 모드로요. 새롭게 일을 벌이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하는 걸 바라겠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이 풀리지 않는 구간에 들어섰다는 그런 감이 왔다면 정적 모드에 들어가서 지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음에 찾아올 기운의 구간에 한껏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비축하는 기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운이라는 건 좋았다, 나빴다,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풀죽어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나쁜 운의 파도가 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 이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만 기다리면 됩니다. 파도가 멈추면 꼬여있던 일도 의외로 쉽게 풀리게 됩니다. 운의 흐름이 나쁜 방향으로 갈 때와 좋은 방향으로 갈 때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흐름이 바뀌기 전에 반대의 사건을 만나는데요. 비유하자면 과속 방지턱 같은 것을 만나 차에서 덜컹하고 소리가 나는 식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갈 때는 작은 트러블이 먼저 생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모처럼 외출을 하려는데 누가 내 차 앞에 차를 대놔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운이 좀 트이려나 하고 차 주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럼 역시 전화도 빨리 받고 달려와서 금방 차를 빼줍니다. 이것이 바로 운이 좋아지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나쁜 방향으로 갈 때는 시작이 참 좋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로부터 이런저런 제안을 받습니다. 나는 대단한 평가를 받은 사람처럼
우쭐해지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좋은 상황일까요? 상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대에게 나는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일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상대의 제안에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만약 그때 상대의 운이 나의 것보다 좋다면 상대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목적에 맞게 아낌없이 활용되고요.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제안을 받으면 이를 중요한 기회로 여깁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러한 제안의 대부분은 인생을 상승시키는 기회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연애도, 사업도, 동업 제안도 이런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크고 작은 사건이 터지고요. 스스로 도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제안을 쉽게 수락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불안하니까요. 그러나 홀로 도전하고 깨지면서 얻는 값진 경험들이 더 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남이 주는 달콤한 기회에는 독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귀인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원수로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는데 소소하게 방해받는 느낌이 들면 잠시 멈춥니다. 긴장을 풀고 생각을 바꿔봅니다. 좋게 풀릴 운인가 생각하고 도전해봐도 좋습니다. 작은 어려움이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달콤한 제안을 하면 휩쓸리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일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은 서로 도우며 살지만 동시에 언제 욕심을 부릴지 알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요. 부자의 그릇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들은 태도부터 다르다고 합니다. 손님의 운세를 봐주다 보면 많은 것을 배우는데요. 어느 상담에서 오고 간 대화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님이 저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좋을까요? 연상 아니면 연하? 이렇게 물으면 그렇게 답해 드리긴 어려운데요. 연하는 별로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아니 무슨 대답이 그래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시비를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인연과 궁합은 사주 구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연상연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연상연하로 나눠 물으니 이런 질문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좋다, 나쁘다,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또 다른 손님이 저는 뭐를 하면 좋을까요? 초반 운이 안 좋으니 공부보다는 결혼을 먼저 하시고 꿈은 나중에 펼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결혼을 먼저 해요? 일을 해도 잘 안 풀리실 텐데요. 그러니 순서를 바꿔 일단 결혼부터 하시고 이후에 너나 잘하세요. 손님이 말하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26년 정도는 되어야 운이 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몇 살이에요? 네? 지금까지 보여드린 대화는 각각 다른 손님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세 분 모두 자수성가로 5억 원 이상 재산을 모으신 분들의 질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자신의 힘으로 큰 돈을 모은 사람들은 상담을 할 때 오고 가는 대화의 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의 질문은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10억 원 이상을 스스로의 힘으로 일군 사람들은 질문이 훨씬 더 세밀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기 때문에요. 세상의 쓴맛을 보면서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압니다. 자신의 감정이 곧 돈의 감정이고 이 감정을 정복하지 못하면 돈도 정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귀가 얇아 남 얘기를 철석같이 묻고
분석 없이 성급하게 주식을 사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또 화난다고 상사에게 대들어봤자 미운 털만 박힙니다. 감성 지능이 낮으면 그만큼 손해를 봐야 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다릅니다. 하이 리스크를 안고 베팅을 할 때도 이성적 판단이 빛을 발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태도가 다릅니다. 제 말을 경청합니다. 뭘 얻어갈까 하는 공리로 가득한 표정입니다. 대화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어도 감정을 풀고 파이팅으로 마무리합니다. 소위 부자로 불리는 사람들은 치고받는 토론을 즐깁니다. 질문도 다양한데요. 심지어 비과세, 증여세, 절세 방법 등 세법까지 물어봅니다. 돈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지식을 습득하기를 좋아합니다. 실제로 연봉 1억 원이 넘는 사람들은 매달 7권 정도의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자신감에 차 있고요. 실패를 해도 불평하지 않고 모든 지식 정보를 동원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전략을 짜고 때를 기다립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대개 학습과 실행이 빠르고 실수를 인정하며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는 등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당장의 형편이 좋지 않아도 될성 부른 떡잎이다 싶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노력을 멈추지 않기에 때가 되면 큰 나무로 성장합니다. 늘 좋은 인생은 없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도 어려운 고비를 맞이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런 고비를 만났을 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고쳐본 사람과 계획대로 안 되니 고치지 않고 회피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 다릅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 자신만의 관점으로 확립되면 경험치가 훨씬 달라집니다. 사람은 맞고 안 맞고로 정해지지만 좋은 운에서 진행하는 계획과 경험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가 맞습니다. 여러 부침을 겪으며 하나하나 해결해온 사람이 제대로 운이 맞으면 크게 터집니다. 퀀텀 점프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한 그릇을 빚어왔으니 큰 불을 잃어도 잘 유지해 갑니다. 점을 보러 온 손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어느 정도는 짐작됩니다. 싹수가 보이고 그릇의 크기도 보입니다. 이렇게 해보라고 권유하면 일단 해보셨으면 합니다. 제 조언대로 해서 잘 되신 분들이 있으니까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안 되면 어쩌려고요 따지실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시면 됩니다. 삶의 진리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닿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의심 많은 사람에게는 들릴 리가 없습니다. 어차피 자기 신념대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상담으로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빨리 변화가 일어날 정도로 인간의 항상성이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저는 얼마나 버나요? 제 그릇은 얼마나 큰가요? 상담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난감한 질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런 것이 정해져 있을까요? 답은 예, 그리고 아니요입니다.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또 정해져 있지 않기도 합니다. 그럼 운의 상한선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그건 바로 스스로 얼마나 도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 지인 한 분은 40전에 100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분은 21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PC방을 차렸습니다. 그걸 팔아서 핸드폰 가게를 열었고요. 잘 되니까 매장을 3곳이나 냈습니다. 이후에는 화장품 사업도 합니다. 그러다가 홀랑 말아먹고는 수상스키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다시 PC방을 합니다. 현재는 화장품 수출입 사업을 하고 있고 총 자산이 1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분의 주변 친구 15분 정도가 저에게 손님으로 오시는데 그분들의 최종 학력은 모두 고졸입니다. 그분들이 농담으로 하는 말씀이 고졸 이상이면 자기네 멤버로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이번 건 괜찮은 것 같으니 한번 투자해보자라고 하면 투자금이 5억에서 20억 원까지 됩니다. 여유 자금이 그만큼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일을 진행하는 과정도 한 달을 넘기지 않고요. 결정도 빠르고 진행도 빨랐습니다. 그런 상황을 몇 년째 지켜보던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했기에 마흔 전에 1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만들었을까? 저는 궁금한 건 그냥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이분이 들려준 답은 해안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거의 본능처럼 계속 투자를 했다. 20살부터 무려 20년째 하고 있다. 예전에는 올인했다가 쫄딱 망해보기도 했지만 지금은 룰을 정확하게 지킨다. 먼저 5분의 1을 넣어보고 일단 괜찮다 싶으면 5분의 1을 더 넣는다. 5분의 1을 투자해서 5분의 5를 만들면 그 중에서 다시 5분의 1을 빼서 새로 발견한 업종에 투자한다. 다들 비율에 답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비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포인트에서 놀랐습니다. 20년 동안 꾸준히 다음 투자거리를 찾아냈다는 게 더 대단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이분은 저와 상담할 때도 늘 신규 아이템을 물어보곤 합니다. 그 다음으론 일을 추진하고 진행하는 능력에 주목했습니다. 한번 투자해서 돈을 벌고 성공하는 데에 만족하지 않고 5분의 1씩 떼어내어 다음 투자에 도전함으로써 성공 가능성을 계속 높여왔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슨 일이든 끝까지 되게 한다라는 투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투지는 아무에게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날엔 성형병원 어떨 것 같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의사 면허도 없으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사람 쓰면 되지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순간 무릎을 쳤습니다. 이분에겐 무엇도 제약이 되지 않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분은 고졸 학력으로 오토바이 배달부터 시작했지만 그런 조건이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관심이 가지 않아 안 한 것은 있어도 못할 것 같아서 도전하지 않은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운의 관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일에 계속 도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과 대화하며 깨달은 것을 6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주기적으로 신사업을 시도한다. 둘째, 고민하기 전에 먼저 행동한다. 셋째, 투자 배분의 원칙을 지킨다. 넷째, 불확실할 땐 부분 투자나 동업으로 해본다. 다섯째, 안 되면 되는 걸 찾아서 다시 해본다. 여섯째, 나에게 맞는 일만 하지 않는다. 새로운 일에 내가 적응한다. 사실 특별한 게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6가지 원칙을 20살 때부터 20년 동안 실행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늘 시장의 변화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트렌드를 잘 쫓아서 타율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즉, 계속 업종을 바꿔가며 신사업에 도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전은 운의 관점에서 보면 페인트를 여러 번 덧칠한다는 개념입니다. 덧칠을 많이 하면 할수록 두께가 두꺼워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거듭할수록 운의 흐름을 여러 번 타게 되고 좋은 운의 도움을 받는 횟수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도전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워라밸 등을 추구하며 사는 데에 좋은 운을 주로 씁니다. 그런데 한 회사에 7년 이상 다니고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안정인지 혹 도전을 피하면서 안주하려는 건 아닌지를요. 본인이 정말 원하는 게 안정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운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본 운을 뛰어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무슨 일을 하든 5년 이상 지속하라. 2.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경험을 쌓아라. 3. 1번을 2번 이상 반복하며 버텨라. 이 정도 노력도 하지 않고 갑자기 잘 될 때 우리는 운빨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적어도 5년에서 10년 동안 한 업종에서 일하면서 기본 이상을 찍으면 본업입니다. 15년 이상이 되면 그때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업종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패턴입니다. 내가 노력한 시간의 양이, 내가 만난 사람의 수가 기본을 뛰어넘어 운에 올라타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타고난 운이 어떻든 무조건 안 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기본까지는 갈 수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점프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길을 잘 찾아서 꾸준히 지속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만약 어떤 일을 5개월에서 6개월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그만두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다른 길을 찾아봐야 합니다. 바꾸는 기준은 남이 나에게 돈을 주는 상황이 되는가에 있습니다. 즉, 사회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가를 기준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회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취미일 뿐이고 사회가 인정해서 돈이 나오는 상태이면 본업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크기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운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돈과 운의 법칙,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계획하고 도전하고 실행하여 최대한의 운을 발휘하여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